네, 이처럼 13월의 보너스로 불리는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습니다. 직장인들마다 적용받을 수 있는 공제 항목이 다양하고 또 복잡한 만큼 정보를 꼼꼼하게 확인하셔야 될 텐데요. 네, 작년과 달라진 제도부터 환급을 더 받는 방법까지 전문가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. 정철진 경제평론가 나오셨습니다. 어서 오세요. 네, 안녕하십니까. 네. 저도 연말정산 매년 합니다만은 네. 매년 할 때마다 어렵고 네, 처음 하는 것 같고 그런 네. 생각이 드는데요. 먼저 작년과 좀 달라진 점들부터 체크를 그렇죠.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일단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물론이고 네. 이제 온라인으로 전송까지 할 수 있어서 종이 없는 연말정산이 된다고요? 네, 이게 한 3년 전, 4년 전부터 한번 이 시스템이 구축될까 하다가요. 이제 드디어 이 종이 없는 연말정산의 첫 번째가 시작이 됐습니다. 이제 그만큼 디지털 시스템이 발달을 한 거고요. 네. 이제 아마 국세청도 여러 가지 이제 업체들하고 이런 이제 호환들이 많이 잘 됐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러니까 어떤 식이냐고 생각하시면 되냐면요. 그 동안은 그 서류 주는 거 있지 않습니까? 총무과에 거기다 일일이 막 기재하고 신용카드 쓴 것들 영수증 갖다 붙이고 그래야 되는데 이제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가지고 적어도 신용카드 사용처라든가 병원비, 의료비 쓴 것들이라든가 뭐 연금저축이나 연금 펀드 든 것들 있지 않습니까? 이런 것들은 자동으로 이제 끌어올 수가 있는 겁니다. 네. 그러니까 클릭을 통해 가지고 땡겨올 수가 있어서 이제 과거와는 다르게 좀 많이 수월해졌다. 저도 시스템 봤는데 꽤 편하더라고요. 네. 그래서 이제 그 원년이 됐다. 여기에 의의가 있습니다. 네, 그래도 아직은 완벽하지는 않은 것 같은 게요. 네. 간소화 서비스여서 확인이 되지 않는 건 별도로 챙겨야 된다고 하더라고요. 그렇습니다. 이제 많이 이제 그 회사들과 업체들과 제휴해서 그런 것들을 구하지만은 아직 완벽하지는 못한데요. 이제 대표적인 게 뭐 안경이라든가 컨택트 렌즈라든가 휠체어 이런 것들을 이제 가서 구입했던 거. 이제 안경 좀 하고 직접 국세청이 땡겨올 수는 없거든요. 네. 그런 부분은 본인 스스로가 영수증을 챙겨가지고 함께 제출을 해야 되고요. 뭐 이 밖에 기부금 낸 것 같은 것도 이제 본인이 꼼꼼하게 챙겨야 되고 네. 취학 전에 아동 학원비도 아직은 시스템상적으로 자동으로 끌어올 수가 없습니다.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본인이 따로 영수증을 챙겨야 실은 짭짤한 이 똑똑한 이 연말정산을 할 수가 있는 거죠. 그렇군요. 자, 달라진 점 공제 항목별로 좀 살펴보고 싶은데요. 네. 먼저 그 부양가족의 인적공제 소득 요건이 좀 완화가 됐네요. 그렇습니다. 이제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양가족을 할 때 실은 인적공제가 뭐니 해도 연말정산에서 가장 그렇죠. 뭐 큽니다. 가장 규모도 크죠. 크고 네. 거기서 빼는 게 가장 많이 나오는데 그 부양가족 중에서 연간 소득이 333만 원이 있으면은 안 됐었어요. 근데 올해는 이것을 500만 원까지 높여줬습니다.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열심히 이제 셀러리맨으로 돈을 버는데 부인이 이제 와이프가 전업주부이긴 하지만 이제 파트타임으로 이제 일을 해서 한 400만 원 정도 연간 소득이 있습니다. 네. 이게 작년 같은 경우에 안 됐어요. 근데 올해는 500만 원까지 높여줬기 때문에 이제 부인도 이제 자신의 어떤 부양가족으로 들어와서 인적 공제가 된다. 그렇군요. 이런 것들이 아마 가족 관련 인적 공제 항목은 굉장히 많이 여유를 준 것 같습니다. 네,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게 바로 이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요. 함께 거주하지 않는 부모님도 인적 공제의 대상이 될 수 있나 이 부분 궁금하거든요. 네, 있습니다. 이게 이제 뭐 여러 가지 유권 해석을 하고 뭐 실제로 살아야지만 된다 그랬는데 그렇지는 않고요. 실제 함께 동거하지는 않더라도 어쨌든 부양에 대한 성격이 있다면 부모님도 이제 인적 공제가 되는데 그 잘 알다시피 60세 이상이어야 되고요. 부모님이 또 소득이 연간 150만 원이 없어야 됩니다. 네. 그러니까 연도수로 따지면 55년 이제 이전에 이 부모님이셔야만 이제 부모님 공제에 넣을 수가 있는데 네. 뭐 잘 아시겠지만 부모님은 한 분 아니겠습니까? 하고 자식은 많이 있고 형제 자매가 있을 때 형제 자매 중에서 한 명만 이 네. 부모님을 공제할 수가 있는 겁니다. 그러니까 네. 큰 형도 부모님 공제, 또 둘째 네. 형도 공제 이러면 안 된다는 거. 네. 나중에 다 걸립니다. 네, 서로 좀 양보를 잘 하셔야 되지 않을까 네. 싶고요. 한 명으로 가야 네네. 됩니다. 자, 그리고 이 결혼이나 출산 등으로 가족 관계 나는 올해 좀 변동이 생겼다. 그러면 어떤 것들을 챙겨야 되는 겁니까? 그 이제 가족관계 증명서 같은 경우, 왜냐하면 이제 출생을 통해서라든가 아니면 결혼을 통해서 부인이 생기게 되면 부양가족이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? 근데 이제 시스템으로 이걸 바로바로 집어넣을 수가 없으니까 사전에 내 정보를 동의한다. 그러니까 내 혼인신고라든가 가족관계 증명서를 좀 열람해달라. 아니면 그런 식으로 첨부를 하게 되면은 네. 이제 자동적으로 그게 업그레이드 될 테니까 인적 공제가 정말 중요합니다. 예,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도 자신이 좀 많이 부양가족이 늘어났다는 것을 증명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. 그렇군요. 네. 그리고 청약 저출 그리고 저축 그리고 월세 지출도 공제 대상인데 이게 전부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. 그렇습니다. 청약 저축부터 얘기를 하면은요. 저도 이제 뭐 재테크 강의할 때 꼭 그 집 분양 받으려는 목적 외에도
청약저축이 좀 꼭 들어야 된다. 왜냐하면 첫 번째가 이자율이 이제 상대적으로 좀 높은 게 하나가 있고 네. 두 번째 이유가 이제 이 소득공제인데요.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주택 그 세대주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이 청약저축에 대한 이 공제폭을 넓혔습니다. 그래서 기존에는 120만 원이었던 거를 240만 원으로 넓혔거든요. 그러니까 꽤 상당히 이제 공제폭이 나오는 거죠. 그러니까 이 주택 청약저축이 이렇게 활용을 하면 좋겠다. 근데 이미 기한이 지났기 때문에 작년에 했었어야 되는 거고요. 네. 지금 막 한다고 하는 건 소용은 없지만 네. 아마 작년에 못 하셨던 분들은 이제 이걸 네. 가지고 올해 꼭 염두에 두고 주택 청약저축. 근데 이거는 신규 납입뿐입니다. 그러니까 내 통장에 240만 원 있다고 되는 건 아니라는 점 염두에 두시면 되고요. 네. 또 하나가 월세 세액공제인데 요즘에 이제 반전세 같은 경우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?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이제 월세를 내는 가구 임대 가구도 굉장히 많은데 네. 실은 750만 원 연간에 10%까지 세액 공제가 됩니다. 네. 그러니까 75만 원입니다. 최대를 세금 나온 결정세액에서 바로 빼주는 거니까 꽤 클 수가 있는데 근데 여기서도 몇 가지 좀 제약 사항이 있는 것이 일단은 그 임대 대상 주택이 전용 85제곱미터 이하여야 되고 또 연봉이 7천만 원 이하여야 되고 네. 월세 사는 사람이 무주택자여야 됩니다. 네. 그러니까 이런 조건에 맞는 분들은 이 월세 세액 공제 75만 원 받을 수가 있는데 여기도 증명할 거 많습니다. 그 임대차 계약서도 해야 되고 매달 월세 냈던 거 그 계좌 이체한 그 뭐죠? 기록도 있어야 기록 되고. 같은 거 같이 첨부해야 됩니다. 그렇군요. 네. 또 이 소득공제 생각하면은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, 또 네. 현금 쓰는 게 좋다고 하던데 그 밖에 또 체크해 볼 만한 그런 예. 공제 항목들 짚어주시죠. 그 이게 이제 많이들 헷갈리시고 네. 뭐 100번 들어도 모르겠다라고 네. 하는 건데요. 일단은 이제 신용카드 공제, 체크카드 공제, 현금 영수증 공제의 시작은요. 연봉 대비 25% 이상을 썼던 시점입니다. 그러니까 어떤 분이 알뜰살뜰하게 해서 연봉 한 5천만 원인데 25%, 그 1,000만 네. 원도 카드 안 썼어요. 아, 그러면 네. 이분은 아예 소득 공제 대상이 안 되는 아예 겁니다. 없는 거네요. 예, 네. 아예 없는 거예요. 그러니까 기본은 연봉 대비 25%를 쓰고 나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데 예. 쓰고 난 이후에 신용카드 같은 경우에는 15%, 네. 체크카드는 30%. 아, 네. 그러니까 체크카드의 공제율이 2배나 높죠. 그렇군요. 그렇네요. 그래서 항상 어떤 식으로 팁을 드리냐면은 본인의 연봉 대비 25%까지는 신용카드를 써라. 왜냐하면 신용카드가 혜택도 있고 뭐 무이자 할부도 있고 네. 포인트도 있고 하니까. 근데 25%를 채우고 그 뒤부터는 이제 체크카드를 쓰라. 뭐 이렇게 많이 권하는데 어쨌든 이제 지난 거 아니겠습니까? 사용처도. 그러면 네. 어떤 점을 준비해야 되냐? 그 올해 같은 경우에는 어떤 혜택을 좀 줬냐면은요. 체크카드 사용분이라든가 교통카드, 교통비 썼다라든가 전통시장에서 썼던 이런 항목들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재작년 사용액의 절반분을 넘게 된다면은 네. 추가적으로 20%를 더해줍니다. 오, 예. 그러니까 자기는 연봉에서 25% 넘었는데 체크카드를 많이 쓴 것 같아. 이런 분들은 체크카드만 따로 한번 집중적으로 파악해 보면은 기본적으로 30% 공제율 뿐만이 아니라 추가 네. 20%도 또 받을 수가 있으니까 아, 네. 체크카드 한번 꼼꼼히 이번에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. 그렇군요. 저 같은 경우는 또 아버님 의료비로 공제를 좀 많이 받았던 기억이 나는데 네. 의료비 같은 경우는 뭐 특별히 따로 챙기지 않아도 자동으로 다 반영이 되는 겁니까? 그렇죠. 의료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요번에 국세청에서는 바로바로 땡겨올 수가 있다고 하는데 네.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좀 많이 그 쓰신 분들은 한번 재검토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. 네. 네. 이렇게 연말정산 이야기를 들으면 기분이 좋은 게 13월에 보너스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세금 폭탄을 오히려 맞은 분들이 많으셨거든요. 네. 올해도 반복이 될까요? 일단은 작년에 왜 세금 폭탄이었나 그 핵심부터 봐야 되는데 이제 기존의 우리나라의 연말정산 방식은 소득공제 방식 아니었습니까? 그러니까 소득이 있고 거기서 공제를 빼고 나머지에서 결정세액을 매겼는데 이렇게 되니까 이 소득공제라는 것이 연봉을 많이 받는 분한테 유리한 겁니다. 즉 뭐 1억, 2억, 3억 되는 분들은 뭐 퇴직연금도 많이 들고 그 공제폭을 막 넓힐 그 여력이 많지 않습니까? 네. 그래서 소득공제에서 이제 세액공제 방식으로 큰 틀의 전환을 한 이제 그게 작년이 원년이었었는데 이렇게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뀌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연봉으로 따지면은 한 6천만 원에서 8천만 원, 한 약간 넓히면 5천만 원에서 9천만 원. 이분들이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이 세금 폭탄을 맞게 된 거예요. 아, 네. 그러니까 보통 뭐 평균적으로 한 100만 원을 돌려받아야 될 분들이 오히려 뭐 200만 원씩 토해내야 된다든가. 그러니까 이게 세금 폭탄이라는 게 확 다가왔었는데 일단은 올해가 두 번째 아니겠습니까? 그러니까 작년에 비해서 올해 같은 경우는 일단은 좀 익숙해졌기 때문에 네. 아마 뭐 세금 폭탄 이런 논란은 작년 1월 같이 크진 않을 거라고 보여집니다. 네.
네, 그리고 혹시 연말정산 시기에 공제를 놓쳤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알려주시죠. 네, 이제 이래가지고 뭐 그걸 가지고 막 찾아가지고 그 총무과에 가서 싸우고 막 그 총무과 담당자한테 내 거 넣어줘 뭐 그렇게 해도 과거에는 그랬는데 그럴 필요가 없이요. 요즘은 그 구세청 홈페이지에 가면은 편리한 연말정산 밑에 경정 청구하기라는 항목이 있거든요. 네. 거기에 들어가셔가지고 내가 체크 안 됐던 것들을 신청을 하게 되면은 디지털 시대입니다. 이제는 굳이 그렇게 막 안 싸우셔도 자동으로 이제 돼서 처리가 된다는 점 좀 여유 있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. 네, 그리고 또 이렇게 연말 정산 시즌이 되면은 이 뭐 관련 내용을 알려주는 듯한 뭐 문자 메시지, 그 스미싱 사기 문자일 가능성이 네. 높다고요. 그렇습니다. 그 한 가지 명심할 게 뿐만이 아니라 이건 네. 기본적인 상식인데요. 국세청이 굉장히 바쁩니다. 바쁜데 우리한테 막 뭘 가르쳐 주려고 문자 같은 거 보내지 않거든요. 특히 인터넷 주소는 절대 안 보냅니다. 그러니까 전말 정산 관련 뭐 안내해 주겠다라든가 뭐 상담해 주겠다라든가 거의 다 스미싱 사기라고 보시면 되고요. 어렵지 않습니다. 기사 또 방송 이렇게 몇 번만 보고 나서 이제 옆에 동료들한테도 문의해 보면 쉽게 처리가 되니까 특히 연말 정산 관련한 스미싱 사기에 대해서는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. 네, 지금까지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 연말정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. 말씀 감사합니다. 네, 고맙습니다.